자, 오늘은 대전을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함양 휴게소가 2km 전입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산은 덕유산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지리산을 제가 많이 촬영을 해 올렸는데, 이 덕유산이 지난번에 한번 이제 찍어 올린 적이 있지만, 이 전방으로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찍은 것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바깥이 상당히 춥습니다. 마이너스 4도씨입니다. 지금 8시입니다. 아침. 제가 7시에 집에서 나왔는데요. 그때는 바깥쪽에 고속도로에서는 마이너스 6도씨까지 확인을 했고요. 지금 해가 나니까 조금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시골에 계신 분들은 무엇보다 이 추위가 가장 무서운 적이죠. 그래서 이제 산에 나무를 해서 이제 장작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하시는데, 이게 이제 또 환경부용 문제도 상당히 또 심각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산에 있는 나무들이 탄소 배출을 이제 흡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데, 이 땔감으로 써버리면 또 탄소 배출도 감소를 하지 못할 뿐더러 땔감으로 인한 그 연기에 의한 탄소 배출을 또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주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속 100km 이동식 단속구간입니다. 승해가 끼었어요. 이때는 히트를 창문 쪽으로 이렇게 트시면 됩니다. 금방 승해가 이제 녹아버리죠. 그래서 이제 운전을 하시다가 거의 이제 30분 간격으로 창문을 한 번씩 대각선으로 한 15cm 정도 또는 10cm 정도씩 이렇게 열어두셔야, 지금 벌레가이스가 보입니다. 앞에 보시면 이 다리죠. 다리인데 이 벌레가이스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햇살만 딱 비춰버리면 관계가 없는데, 햇살이 비춰지지 않으면 벌레가이스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새벽에 운행하실 때는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가려고 하시지 말고 앞차하고 거리 간격을 이제 유지를 하시면서, 고속도로라도 새벽에는 90km 정도로 다 유지를 해서 가시면 방어가 됩니다. 진주에서 제가 지금 우주를 거쳐서요 대전으로 갈 건데, 그냥 이 길만 따라가면 고속도로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차선 바꿀 필요도 없고요. 출연이 잦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전주로 갈 때는 이제 빠졌죠. 이쪽으로 빠져서 이제 장수 쪽으로 해서 진안 이쪽으로 갔었는데요. 경부선을 타기 위해서는 대전으로 가기 때문에 이 대진 고속도로, 그러니까 대전에서 진주로 온 고속도로, 역으로 얘기하면 진주에서 대전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그냥 쭉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차 인 경우에는 그냥 차선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2차선에 놓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약 700m 앞 시속 100km 단속 구간입니다. 낙석 지역입니다.
밤에는 마이너스 5도씨 정도 6도씨까지 내려갔거든요. 아직 안 녹았습니다. 원래가 그래서 위험성이 있으니까 평균 노후 시속 타이어라든지 100km 단속 구간 진행 타이어가 좀 중입니다. 폭이 광폭이 아닌 타이어를 가진 차량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광폭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광폭 아닌 타이어 조심하라 하니까 나는 광폭이니까 괜찮네 하시는 그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게 이제 언어가 참 그렇습니다. 그죠? 진주에는 며칠 전에 이제 정말 오랜만에 눈이 한 1cm 정도 쌓였었나? 한 1, 2cm 쌓였는데요. 햇볕 나니까 금방 다 녹아버리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따뜻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야생동물 보시면 출연이 잦은 곳입니다. 이렇게 추운데 산골에 사시겠습니까? 정말 이 시골 산골에 오른쪽 허브에 동네 주의하세요. 산골에는 이 겨울은 정말 최악입니다. 자 왼쪽에 한번 보십시오. 11시 방향에 야 진짜 백두산이네요. 산 꼭대기가 완전히 하얗습니다. 그렇듯이 이제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환경이 좋은 조건에서 해야 되는데 손이 시려워서 연필 지기도 어려운 상황에서는 참 힘들죠. 그래서 동네 산골에서 인물 난다는 거는 참 대단한 겁니다. 그 정신력이란 게.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런 어려운 왼쪽 환경에 허브에 주의하세요. 살아보기 때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좋은 환경에 살기 위한 그 집념이 더 강화되는 것도 있거든요. 너무 편한 데만 있으면은 그 의지력이 좀 약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 그것을 이제 명리학에서는 운명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지나고 보면은 지금 엄청나게 크고 중요한 것들이 지나고 나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많아요.
앞에 컨테이너는 뭐가 실려 있을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지금 초등학교지만 기찻길을 오두막집 하면서 나오는, 기차 타고 가면서, 과거에는 이제 칙칙 폭포 가니까요 속도가 아주 느렸죠. 그래서 이제 오두막집에 그 신발이 쉐컬려 있는데, 그죠? 이제 그걸 연상을 하면서 저 안에서는 가족들이 뭘 하고 있을까? 오른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그런 이제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동료였죠. 그게 동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그러한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시즌 2, 시즌 3, 4하면서 이제 연속해서 이어지기도 하고요. 궁금증만 남긴 채 그냥 나머지 사항은 시청자 또는 구독자분들에게 맡긴다 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린 그런 거 딱 싫어합니다. 확실해야 돼요. 통상적으로 자연과학 하는 사람들은 1 더하기 1은 1이어야지 1 더하기 1은 3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다 이러면 딱 싫어하죠. 그러니까 감성이 좀 적은 거죠. 자연과학 하는 사람. 왼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저도 원래 이제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명리도 공부하고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하다 보니까 1 더하기 1은 8일 수도 있고 100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궤변인데요. 그게 더 조금 능한 것 같아요. 전문하면 사기꾼 소리를 듣기 쉬워요. 사회과학 하시는 분들 말이 너무 유창하죠. 낙석 지역입니다. 오른쪽 커브에 주의하세요. 약 700m 앞 평균 시속 100km 구간 단속 종료 지점입니다. 참 이 계절마다 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이 산이라든지 이 들이라든지 이 장면들이 참 아름답죠. 신기하고. 원래는 단풍은 제가 구경을 못한 것 같아요. 또 하나의 득유산 같은 산입니다. 야, 저건 정말 과거에 그 그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스님들이 저 그림이 나올 법한 그런 광경입니다. 앞에 컨테이너에 좀 막혀갖고 잘 안 나옵니다만 속도를 조금 늦춰볼까요? 아, 멋있게 잡히네요. 아무리 그림을 잘 그려도 어떻게 이 장면을 표현해내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사진을 잘 찍어도 어떻게 이런 장면들을 한눈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두 눈이란 게 참 신이 창조하셨다면 정말 위대한 그 자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파노라마 사진을 찍는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야, 장관입니다.
설산이란 제목으로 쇼트를 한번 가볼까요? 예. 자, 제목은 설산입니다. 함양 덕유산 자락입니다. 완전히 이제 산꼭대기가 하얗습니다. 백두산 그 자체입니다. 조금 근접으로 가볼까요?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 진짜 정말 장난입니다. 네, 시어토를 하나 잘랐습니다. 자, 너무 느리게 가니까 그래. 지금 여기 마이너스 4도씨 유지되고 있고요. 낙석 지역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강원도 횡성에 갔을 때 제가 올린 내용들이 있는데 나무가지가 특히 소나무가지가 엄청 많이 부러졌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눈이 60cm 내렸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무게에 의해서 가지가 부러지는 그러한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터널 안은 마이너스 3도씨입니다. 바깥하고 1도씨 차이로 따뜻하네요. 고속도로는 이제 차가 지속적으로 다니기 때문에 노면이 조금 어는 정도가 좀 덜하죠. 이 터널 속에서는 참 암울하죠, 그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시기는 이렇게 암울합니다만 저기 끝에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까? 출구가 보이니까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희망을 또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래에 희망이 없다면 문제가 되죠. 근데 희망이 있다면 지금 어떠한 난관도 다 우리가 겪어낼 그런 마음이 자세가 이제 되는 거죠. 우리 부모들한테 희망은 이제 자식들이 그럴 거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보면 안개 지역입니다. 더 밝아지고 더 발전하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이 뭐야? 시속 100km 지금 이 이동식 바깥에 나오니까 과속 구간입니다. 2도씨로 높아졌어요. 이제 또 1도씨. 터널 안에서 온도가 높아졌군요. 다시 0도씨. 터널 안에서 아까 마이너스 3도씨였는데요. 마이너스 2도씨.
지역입니다. 마이너스 4도씩. 이쪽으로 가면 익산 장수네요. 익산시, 전북 익산시 인구가 25만 정도 되죠. 사고다발 지역입니다. 몇 분께서 저한테 질문이 왜 아침에 그렇게 일찍 나가느냐, 출근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야생동물 집에 있으면 에너지 소비 많이 하잖아요. 전기세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건 농담이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아침 9시 강의가 있을 때는 일찍 보통 아침을 먹어야 됩니다. 그 강의하다가 힘이 없어서 안 돼요. 근데 강의가 없는 날은 제가 신장이 아직 완벽히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집에 있으면 8시까지 집에 있으면 밥을 먹게 돼요. 근데 사람의 심리가 먹다 보면은 제대로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단백질이라든지 양분 섭취량이 제가 신장에게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한도를 초과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가서 일도 보고 이제 식욕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한 목적도 다분히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일 힘들 때는 주말입니다. 주말에 뭐 사실 어디 오라 하는 데도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나가면 집에 있으면 뭐든지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은 뭐 주말만 되면 놀러 다니나 이렇게 하는데 놀러 다니는 게 아니고 촬영도 하고 하면서 우선에 이제 심장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제가 그렇게 할 겁니다. 그게 이제 옆에서 밥을 먹는데 찾기가 참 어렵죠. 그리고 특히 이제 통닭을 시켜 먹는다, 라면을 먹는다, 햄버거를 먹는다 이러면 참 참기 힘듭니다. 그죠? 사고다발 지역입니다. 이제 그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제 신장에는 제일 안 좋거든요. 당이 많은 것하고 그다음 기름 있는 것, 포화 지방 같은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또 고단백, 단백질 중에 불량 단백질이 많이 있습니다. 기름을 많이 포함하는 단백질 이런 거는 상당히 안 좋아요. 계란이라든지 두부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좋습니다. 적당량만 섭취만 하시면. 낙석 지역입니다. 제가 지금 한참 왔다고 생각했는데요. 아직 93km 가까이 남았습니다. 약 700m 앞 시속 100km 단속구간입니다. 그 대전에 오늘 왜 가냐면요.
대전에 가는 이유는 사실 제가 진주에서 일을 봐야 되는데 요즘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이게 피부 탄력이 없고요. 이제 주름이 많고 축 처지니까 심적으로도 우울감이 생기고요. 시속 상당히 100km 이동식 단속 구간입니다. 별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시골에서 과거에 이제 진짜 이 노동만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땡볕에. 그러니까 주름살이 아주 깊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스스로 자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시골, 특히 이제 시골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이제 주름살이 좀 많으신 분들을 이제 심적으로 활기차게 할 수 있는 거리가 좁아지는 구간입니다. 소위 리프팅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얼굴이 좀 평평하게 젊어지게 보이는, 그러면 이제 심적으로 우울감이 덜해지고 활기가 차거든요. 그러한 제품을 제가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을 해서 개발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제품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품화하는 데가 진주서 해야 되는데 진주서 알아보니까 또 본사는 대전에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약 없이 700m 대전을 시속 갑니다. 100km 고정형 진주에서 이동식 했으면 단속 지점입니다.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향토 기업을 좋아합니다. 우리 이제 중소상인들이 어렵듯이 지방의 기업들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같이 상생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볼까 해서 했는데 이게 또 본사가 대전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또 잘한다고 소문이 또 많이 나 있다 보니까 좀 그렇네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야생동물 치료하는 자전거십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들이 있으시는 건데, 아침 안 먹으면 그럼 힘이 딸려서 어떡하나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이 군뱅이 하나로 족합니다. 여기 비춰 드릴게요. 보이십니까? 조영선 군뱅이, 제 이름을 따서 이제 만든 군뱅이가 있습니다. 이 군뱅이 요거 한 팩이면 족합니다. 이거 하면 뭐 힘도 나고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씹어 드셔도 됩니다. 뭐 이게 뭐라 그럽니까? 뭐 무슨 깨톡 광고랍니까? 깨알 광고랍니까? 하여튼 그래서 질문들이 또 있으실 건데, 이 곰뱅이는 어떻게 파느냐 하면, 원래 이제 홈쇼핑 나갈 때는 50호에 79,000원, 100호 플러스 5호에서 105호에서 129,000원이었던가 아마 그랬어요. 근데 너무 많이 만들어 가지고 재고가 많습니다. 혹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은 이제 원뿔원으로 판매를 합니다. 이 재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손실이 문제가 아니고요. 못 팔면 더 큰 손실이니까. 그래서 이 마케팅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리프팅 하는 거, 그거는 가장 이제 우리 소비자분들이 싸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으로 오늘 이제 가격하고 협상해보고 결정을 할 건데, 단돈 2만원이면 한 달간 사용하실 수 있는 그 리프팅, 얼굴 팽팽하게 되는 걸 만들 겁니다. 지금 계획은 그런데요, 뭐 제조회사에서 비싸게 받으면 OEM 시기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또 하지만 가능한 한 달 사용하는데 2만 원이면 족할 정도로 마케팅비 포함했습니다.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냥 스프레이입니다. 스프레이식으로 그냥 야생동물 치료하는 잦은 곳입니다. 공부만 하면요 얼굴이 팽팽해집니다. 한 2-3분 안에 효과가 즉각 나오죠. 그러니까 얼굴이 당겨 올라간다는 느낌이 확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실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다 보니까 다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표 없이는 판매할 수 없으니까 저는 상표 안 붙이고 판매하면 뭐 비용을 더 줄일 수 있지만 그렇게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스트를 이제 마쳤고 아직도 테스트 뭐 일부 하고는 있습니다만 수십 명 테스트를 했어요. 다들 좋아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막삭 비장의 지역입니다. 카드가 있습니다. 이 무릎 관절 때문에 시골에서 농사 오래 지으시다가 제가 이야 할 때 우리 일었을 때 이야 하잖아. 이야아 파우치를 제가 개발했는데요. 이 마케팅이 안 됩니다. 이것도 정말 마케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참 꾸준히 나가는 데는 있습니다만 그건 뭐 돈이 안 되고요. 그 원가로 그냥 홍보경 드리는 거고요. 돈으로 보면 돈이 안 됩니다. 오히려 뭐 제조 안 하면 더 버는 거죠. 왜냐하면 물건 다 못 팔면 또 폐기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나중에 나눠 드려야 돼요. 네, 그런 것들이 이게 이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입니다. 약 700m 그래서 이제 여기에 시속 관절이 100km 좋은데요. 단속 구간입니다. 이거하고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 한 달에 5만 원이면 그러니까 총 토탈 이제 12만 원이죠. 12만 원이면은 정말 관절 튼튼 또 기력 튼튼 기력 튼튼입니까? 기력 활력이라 해야 시속 됩니까? 100km 기력 단속 구간 충만이네요. 기력 주행중입니다. 충만 할 수 있는 이거는 뭐 세금하고 다 포함해서 판매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번 주에 또 제품을 만들 겁니다. 제품은 만들어져 있고요.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나면 다음부터는 이제 마케팅이 남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케팅이 모든 산업의 꽃입니다. 꽃을 피우는 게 얼마나 힘듭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인터넷 마케팅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뭐 다 하지만 야생동물 치료하는 잦은 곳입니다. 요즘 이제 그 사고다발 지역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사람들을 통한 내하고 친한 분들을 통해서 마케팅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쪽으로 지금 많이 돼 있죠. 그래서 외국에 막 큰 대기업 있지 않습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일명 다단계라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도 있고 국내에도 몇 개 업체가 상당히 이제 크죠. 잘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품질의 차별화가 중요합니다. 제품이 타 제품보다 월등히 성능이 우수해야 되고요. 그 제조 원가가 다른 거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로 싸야 됩니다. 도로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납품가가 시속 100km 싸야 된다는 이동식 얘기죠. 단속 그러니까 구간입니다. 무슨 기술 혁신이 없이는 불가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데하고 이런 데를 많이 알아봤습니다. 알아보고 보니까 실제 효과가 정말 대단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가격이 비싸니까 좀 주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효과가 정말 좋으니까 이제 또
이제 수출을 할 경우에는 그 자국에서 요구하는 기준 통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 제품 등록하려면 빠르면은 한 2달 정도 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수출하려면 한 6개월, 뭐 중국 같은 거는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당부드리는 말씀은 국내의 시장을 먼저 선점하라. 그런 이후에 수출은 자국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가져가도록 물려만 공급하고 자기들이 그냥 수입해가는 쪽으로 하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수출 기간도 많이 걸리지만요. 허가 기간 이걸 제품을 수출한다는 거는 이제 바이어들이 와서 이제 그냥 사가면 그냥 하는데 거기 이제 지점을 낸다 뭐 한다 하면 사람을 또 파견해야 되고요. 낙석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 모든 것들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바이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이어들 첫 번째는 어떠냐 하면 물량을 뭐 10만 개를 가져가요. 왜냐하면 전국 매장에 까니까 야생동물 치료원이 잦은 곳입니다. 10만 개가 쫙 지속적으로 팔려주면 좋은데요. 그럼 10만 개 처음에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생산 캐파를 늘려야 되죠. 그죠? 시설비를 뭐 50억, 100억을 들여서 자, 이제 10만 개 가져갔으니까 월 10만 개 가져갈 것이라 예상하고 캐파를 늘렸는데 아니 거기서 마케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5만 개 가져가다가 10,000개 가져가다가 그 다음에 뭐 1,000개 가져가다가 이래 버리면 이건 바로 뭐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OEM을 할 수 있는 방법 생산은 그게 가장 제가 볼 때는 중요합니다. 캐파를 무리하게 늘리면 상당히 리스크가 크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수출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되 만약에 캐파를 늘리려고 하면 자기들 상대방에게 투자를 하라고 하십시오. 시설비 확충비, 시설 확충비라고 하죠. 확장비, 확장비죠. 확장비에 관해서는 자기들이 투자를 하고 자기들 비용을 하라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근데 자기들도 이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수출한다고 마냥 좋아할 거는 아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낙석 요즘은 지역입니다. 이 정보라는 게 다 공유가 다 됩니다. 어떤 것도 비밀이 없습니다. 약 700m 앞 노벨상 받을 수준 정도 같으면 구간 몰라도 단속 종료 지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다 노출 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카피란 게 있죠. 카피해도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특허를 내도 계량 특허란 게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요. 그게 정말 효과가 좋으면요 얼마든지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정수기업에서는 보호받을 힘이 없죠. 변리사를 아무리 고용해도 그 비용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계량 특허라는 것은 그 기술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것을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대전을 가면서 잦은 곳입니다.
영동이라는 데로 갔는데 영동 그 와인 회사에 와이너리 있죠. 와인 코리아라고 거기 제가 촬영도 몇 번 하고 했는데 상당히 힐링하기는 좋은 곳이다. 와인 한잔 하면서 그죠? 이 태권도의 기원이 이 우주에서 시작됐나 봅니다. 제가 안개 뭐 정확한 건 지역입니다. 모르는데 태권도 원이 있다는 건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왼쪽 일단 커브에 1차 촬영은 주의하세요. 여기까지 마치고 기회 되면 더 사고 좋은 나갈 장면 나오면 지역입니다.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이 51km, 금산이 17km입니다.